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최근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은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 동남노회는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김수원 목사를 면직시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공금 횡령 혐의와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충신대학교 사태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 YWCA 연합회가 200차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YWCA는 내진 설계가 안 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최근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새 노회장을 투표로 선출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총회에 소속된 서울 동남노회는 이에 반하는 결정인 김수원 목사를 면직시키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임원 선거 무효 판결 인용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김수원 목사를 면직 판결한 이유는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노회 당시 김수원 목사는 서울 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안건을 노회 정치부로 보내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김수원 목사를 고소한 이는 명성교회 이하묵의 장로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이에 대해 교단 헌법에 세습 금지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안건은 헌법에 위배되기에 교회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 헌법위원회의 질의 과정을 거쳤고 세습 금지법이 유효하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5명의 헌의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면직 결정은 5분 만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김수원 목사는 총회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현 집행부뿐만 아니고 재판국, 기소위원회 우리가 퇴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다 결의가 되어 논의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네들 사람들로 채워놓고 재판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상욱 목사는 면직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 목사는 김수원 목사를 면직하는 판결에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확하게 피고인 김수원에게 대봉교회 이임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 동남노회 목사 명부에서 출교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했지 오늘. 하지만 서울 동남노회가 내린 김수원 목사의 면직 판결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노회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기소위원 4명 중 3명이 모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에 따르면 기소위원 1명은 중도 사퇴했고 1명은 회의 중 퇴장했습니다. 4명 중 2명만이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즉 기소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기소를 한 것이라는 게 김 목사의 주장입니다.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상욱 목사는 일단 기소위원회에 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기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총회의 상고의 법과 원칙에 따라 면직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남상욱 목사 측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 소송 무효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법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 상회기관인 총회 재판국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가 명성교회 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손 교수는 최근 한 케이블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성교회의 세습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수치인 신사참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교수는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재판을 끄는 교단도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교회만 잘못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공금 횡령 혐의와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해 실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학생들은 임시 휴업 중에도 학교에 나와 교육부가 학내 정상화를 위해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총신대 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학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용역 난입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총신대가 자율적으로 학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부의 총신대 실태조사단은 20일 오후 2시 40분쯤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조사단은 예비조사를 위해 박현득 사무관을 먼저 보냈습니다. 교육부 조사단이 온다는 소식에 임시 휴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학생 500여 명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조사단 차량이 학교에 들어서자 정문에서부터 제2종합관까지 200여 미터 거리를 따라 걸으며 총장 사퇴와 재단이사 면직 출교를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조사단이 조사실로 들어간 이후에도 총장 사퇴와 재단이사 면직 출교를 외치며 임시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박현득 사무관은 사태의 중대성 때문인지 말을 아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조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학교 관계자와 학생 대표들을 만난 박현득 사무관은 실태 조사가 가능한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내일부터 실태 조사가 가능한 여부를 지금 보러 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장을 단장으로 조사원 7명이 총장 비리와 관련한 민원, 학사, 입시 운영 현황, 회계관리 현황,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학교 측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회계연도 이해결산서와 대학 자체 규정집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재단 이사 및 총장의 그 비리 사실을 숨기고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사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장의 비리를 밝혀주시고 또한 재단 이사들도 분명히 학교를 위해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회는 오늘 부활절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수상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준비위 측은 예장합동총회 소속 강일교회 방송팀이 출품한 생명의 주님 예수를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일교회 김한영 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각 교회와 교인들이 영상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탈원전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 YWCA 연합회가 200차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YWCA는 호소문에서 내진 설계가 안 된 핵 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전 세계인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YWCA는 그로부터 3년 뒤인 2014년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시민들에게 핵 발전의 위험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YWCA는 이 과정에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탈핵 캠페인 200회를 맞은 YWCA는 호소문을 통해 핵 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YWCA는 호소문에서 내진 설계가 안 된 월성 1, 2, 3, 4, 5개의 조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핵발전소 반경 30km, 부산, 울산, 경남 380만 명의 생명과 직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탈핵 캠페인 200회를 맞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한용수 한국 YWCA 연합회 회장은 기념식에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대세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YWCA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YWCA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전환 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안을 현실화하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YWCA 탈핵 캠페인 200차 기념식에서는 리차드 메르그너 BUND 독일 환경 자연보전연맹 부회장과 히로미 후쿠자와 베를린 자유대 교수가 연대 발언을 통해 탈핵 운동을 펼치고 있는 YWCA의 시민운동을 응원했습니다. You are fighting for a future for a better, a safer and a truly humankind energy revolution. 한국 YWCA 제200차 탈핵 캠페인은 탈핵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므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오는 5월에 열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직을 부총회장이 승계하던 전통이 깨지게 됐습니다. 기성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까지 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회장 후보에 현 부총회장인 윤성원 목사와 서대문교회 김명철 목사 등 2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해 경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총회는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총회장직이 총회장직을 승계해왔으나 두 후보가 등록함에 따라 유례가 드물게 총회장 직접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대전 백운교회 유정호 목사와 제주제일교회 남수은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추천을 받았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 노동관련위원회가 함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회사 측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행하기로 한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네 번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정책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CCK는 성명에서 인종차별은 반인륜적 범죄이자 죄악이라며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 정책을 철폐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목공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경기도 구리 아트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리 예담교회에서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예담교회 전교인이 참여해 4년 동안 제작한 목공작품 전시회로 총 3,000마리의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목공의 활동과 작품 전시회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로 형성화한 교인 정지은 씨의 십자가 작품 50여 점도 교회 예배실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가 군산성은교회 임광희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광희 신임 노회장은 임기 동안 기장총회 군산노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전 노회장 김희기 목사와 전 부노회장 황진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임 회장으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미열 신임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분단의 접경지인 강원 지역의 통일과 복음화에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강원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행복한 교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와 장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교회 정윤배 목사는 지금까지 달려온 20년의 시간은 하나님 은혜라며 앞으로 지역에서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감리교회가 사순절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 자신감,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아멘. 예장합동 충북노회는 정기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괴산 관평교회 이선우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이선우 목사는 노회의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